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동안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경험하였던 소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자동차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자동차를 소비하는 일반인일 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소리에 대단히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서 잡소리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반드시 제거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소음은 차량의 성차감에 대단히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임에 분명합니다. 승차감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자동차의 안락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동차 안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소리는 운전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절대적인 승차감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차를 구입하면 신차 패키지라는 것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내부에서 느낄 수 있는 소음은 여러 가지 소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엔진 소음, 그리고 하부로부터 올라오는 소음, 바람 소리 등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소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런 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느끼는 소음을 모두 차단하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신차 패키지라는 것을 하는데, 그 중에 소음과 관련된 것은 현다 방음, 본넷 방음, 카울 방음, 도어 방음, 언더코팅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랑콜레오스를 구입하고 운행하는데 시내 주행에서는 아주 조용하였습니다. 소음에 대해 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런 곳에서 주행할 때 특이한 소음이 감지되었습니다. 하부 소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부 소음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가 주행할 때 타이어가 노면과 마찰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이 자동차의 여러 부분에 전달되어서 소리가 발생되고, 발생된 소리가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차인 경우에 운전석 모니터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에 동력을 전달하는 체계가 엔진인지 모터인지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첨부한 이 그림,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운전석 모니터를 확인해 보면 분명히 현재 모터, 즉 전기 모터가 동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는데, 꼭 엔진이 작동한 듯한 그런 소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실 순수한 엔진 소리는 거슬리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할 모터 주행 중에 마치 엔진이 가동되고 있는 듯한 엔진 소리와는 다른 아주 특이한 매우 거슬리는 소리가 제게 느껴졌습니다. 이 소리는 노면이 거칠면 거칠수록 그 소리는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다른 운전자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주파수 때의 소음입니다. 제가 한 십수년 전쯤에 H사 승용차 S를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S 차량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운전석에서 느끼는 소음은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뒷좌석에 앉으면 하부 소음이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운전석에서도 완전히 조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해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다녀와야 할 일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향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기 전 며칠 동안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기온도 낮아서 도로가 온통 눈길이었습니다. 고향 가는 길은 5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였습니다. 자동차가 운행하는 동안 자동차 하부와 휠 하우스에 눈이 탁지탁지 붙었습니다. 특히 휠 하우스는 바퀴만 보일 정도로 휠 하우스 내부가 눈으로 완전히 덮였습니다. 일반 국도를 3시간 정도 운행한 후에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평소 자동차를 운행할 때 하부 소음이 꽤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부 소음은 휠하우스와 굉장히 관련이 있구나. 특히 휠하우스 방음 그리고 또 아래쪽 언더코팅 이런 것들이 잘 되면 하부 소음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으로 그랑쿨레오스의 하부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펜다 방음과 언더코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펜다 쪽에 타이어를 빼내고 안쪽에 저렇게 방음 패드를 붙이고 또 뭐 휠하우스 커버를 탈거해가지고 그 안쪽 우리가 보는 쪽 말고 그 반대 안쪽에 방음제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이 방음 패드를 붙이고 난 다음에 방음제를 도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방음제, 즉 코팅제죠. 이런 것들을 도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떤 시공업체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시공 가격이 아주 들쑥날쑥입니다. 25만원에서 40만원 선입니다. 업체들마다 정교한 시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잘 모르면 비용을 많이 들여라 라는 풍문에 따라서 저는 40만원을 들여서 펜다 방음을 시공하였습니다. 효과가 문제겠죠. 효과는 사실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소음이 10 정도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2 정도 줄어서 8 정도의 소음이 남아있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펜다 방음이 아무 소용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펜다 방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오로지 개인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저의 경우는 펜다 방음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하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과도하게 시공비를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음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 펜다 방음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더코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상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면서 살아냅시다. 파이팅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